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정보공학부 도재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사업에 저희 선정해 주셔서 좋은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술실 피지컬 AI 혁신연구센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내용을 먼저 모티베이션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국내 의료진들이 굉장히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갈 때 외래 잡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가서도 이제 3분 진료다 의사 선생님 보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반대로 또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많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이런 의료진이 시간이 많이 쏟아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게도 많은 이런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로 귀결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도 이런 수술방 뺑뺑이라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즉 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응급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공간이 이제 준비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수술방을 찾다가 이제 수술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수술방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집중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체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케줄도 많다면은 사실 수술방에서 그런 난이도의 수술을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또 의료진의 높은 피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진 사각지대를 생각해 보면은 의료 공백을 단순히 사람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술 로봇을 통해서 저희가 좀 효율을 높이는 부분들은 이제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술방에서 그러면은 수술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수술 로봇을 만들까부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발전이나 이상적인 지향점은 이제 수술 집도의를 대체하는 수술 로봇을 만드는 걸 텐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수술방에 수술을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집도의도 있지만 이제 수술을 도와주는 보조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들이 하는 일은 뭐 석션을 해준다든지 조직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라이트를 비춰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기술적인 발전으로 수술 집도의를 대체하는 수술 로봇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 발전과 뭐 규제적인 부분들 좀 있을 거고요. 안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게 지향점이라면은 지금도 조금 숄텀으로 우리가 당장 해결이 되는 이런 응급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 보조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수술 보조 로봇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야 확보라든지 도구 건네기 같은 이런 보조 인력들을 어떻게 로봇을 잘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실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정경 영상도 있고 음성도 있고 수술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수술 보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집도의가 있고 수술 보조 로봇이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은 지금 꼭 저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 센터에서도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조 로봇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메스를 달라고 했을 때 보조 간호사분이나 보조 인력이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들을 이제 로봇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더 다른 이 다음 스텝으로 어떤 수술이 진행될지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좀 고도화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필로소피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수술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수술 종류마다 로봇 모델을 하나씩 다 따로따로 만들면 안 되고 공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베이스는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술이 달라지더라도 거기에 따른 필요한 기구만 달라지는 거지 로봇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가져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미래적으로는 봤을 때 매번 새로 만드는 로봇이 아니라 병원에서 언제든지 꺼내 쓰는 이런 표준화된 수술 보조 로봇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보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기술적 난제로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나 중국에 있는 학교들이나 회사들이나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제 연구실단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시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앞단에서 수술 보조 로봇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술 정경 영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인풋 모달리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모델이 우선 필요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이런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피지컬 AI 모델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이해한 다음에 그 바탕으로 이제 생성하는 이런 챗GPT 같은 모델이고, 이 모델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이 앞단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을 따로 떼서 저희가 이제 로봇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전에 만들었던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는 영상이고, 여러 가지 모델리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도도 높아지고 생성 쪽에서도 동시에 뭐 음성과 비디오를 동시에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앞단에서 저희가 이제 인간의 오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델리티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면, 이제 뒤쪽에서는 이제 로봇을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붙여서 이제 실제로 범용 로봇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많은 이런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모델들이 단순하게 액션을 예측하는 방식에 국한된다면은, 저희는 이제 옴니 모달리티,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월드 모델을 통해서 비디오 및 행동 이력을 기반으로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의료 쪽에서는 또 힘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힘 같은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들도 같이 통합적으로 저희가 모델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용 로봇 모델은 한 2주 정도 후에 나올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수술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 데이터들이나 수술방 환경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녹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수술 보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계획이고요. 로봇 사실 모델만 만든다고 저희가 로봇을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고민돼야 되는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술방 환경에서는 한순간의 작은 실수도 사람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가장 먼저 많이 논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로봇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집도의와 사람과 같이 협업하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로봇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비상 상황일 때는 어떤 프로토콜로 이 로봇을 멈출 것인가, 수술방 환경에서 멈출 것인가. 그다음에 수술방에서는 이제 로봇 힘의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을 할 것인가. 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본인들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거를 배우고 새로운 거 익히는, 표준화된 거 익혀가는 거에 시간이 없으셔서, 그래서 자기들의 자비스 같은 이런 보조 인력들이 정말 자기 딱 맞는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술 보조 로봇도 의사마다 다른 수술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빠른 동작을 필요로 할지 아니면 정확한 동작을 필요로 할지 이런 의사들의 개인에 딱 맞는 퍼스널라이즈한 로봇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센터에서는 우선 공대 쪽에서는 제가 우선 참여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공대 쪽에 참여할 예정인데, 우선은 이 수술 보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인 난제도 중요하지만 테크놀로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이런 논의가 먼저 좀 많이 진행될 것 같아서 지금 센터에서는 우선 공대에서는 저만 참여하고 있고, 의과대학에서는 많은 다양한 과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사와 어떻게 이 소통을 할 것인지 이런 규제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논의를 할 예정이고, 그 뒤에 점점 더 필요한 뭐 그리퍼라든지 손이라든지 다른 공대 쪽 교수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센터를 좀 더 키워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로봇이 그냥 한 파트만 여기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엔드 투 엔드로 연구를 진행을 해서 실제로 수술방 환경에서 작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실증 가능한 이런 로봇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